네, 8월 6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아침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왜 그랬냐면 미국 시장이 단기의 조정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시장 이슈와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미국 증시 왜 하락하는가, 그리고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나, 그리고 얼마나 하락해야 멈추나,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놀란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실업률 지표가 6월 달에 4.1에서 7월 달에 4.3으로 올라갔거든요.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실업률 지표가. 여러분 보시는 이제 지표가 이 실업률 지표인데 지금 원래 그 6월 달 실업률 지표가 4.1이었어요. 4.1이었는데 여기 4.1이었죠. 그런데 7월 달에 4.3이 나와버린 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도 되고 놀란 거죠. 이게 이전에 비해서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쭉 보시면, 작년 10월, 11월 달에 실업률이 3.78 쭉 있다가 3.8 되다가 올해 6월 달에 4.1로 가고 5월 달에 4.0, 7월 달에 4.3 이렇게 높아지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것만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7월 달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46.8이 나왔어요. 보통 50 이하면 경기 둔화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비스 7월 달에 7월 구매 관리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는 51.4가 나왔어요. 먼저 한번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제조업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7월 달에 46.8 46.8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46.8이 나왔어요. 6월 달에는 48, 5월 달에는 꾸준하게 물론 그 4월, 5월, 6월 달부터 이미 그 PMI 지수가 떨어지고 있긴 했어요. 물론 작년에도 뭐 굉장히 낮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놀랬던 것 중에 이 하나는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올라가고 이른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뚝 떨어지니까 이것은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닌가라고 이런 우려감이 갑자기 높아진 거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그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7월 25일자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24만 5천 건.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이전보다 오히려 만 건이 줄었죠. 그런데 8월 첫 주에 이게 매 주당이 나오니까 8월 첫 주가 24만 9천 건이 나온 거죠. 이 앞전 주는 23만 5천 건인데 24만 9천 건이 나온 거죠. 따라서 이게 수치가 높아진 거죠. 이제 또 8월 8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다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죠. 이 수치가 24만 9천 건보다 크게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수치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매주 단위고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
내용입니다. 4주 평균입니다. 이 4주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7월 25일 날 4주 평균 지수가 23만 5천 건, 그리고 8월 1일 날이 23만 8천 건. 따라서 이 앞주보다 조금 늘었죠. 그러나 폭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5월, 6월 달에 꾸준하게 누적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이미 6월 달부터 이 지표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한 1만에서 3만 정도 내용이 나오다가 23만 중반까지 이제 올라서다 보니까 많이들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작년에도 보면 작년 내용도 보게 되면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시장의 하락 원인을 살펴봤어요. 또 하나의 시장의 하락 원인은 나스닥의 빅테크 그 M7이라고 하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하락하기 전까지 시가총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 실업률 증가, 소비 지수의 감소 이런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 빅스가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는 어제 마감된 변동성 지표예요. 38.57이죠. 어제 일봉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변동성 지표를 이렇게 그래프화하는 건데 이 38.57이 6월 달에 쭉 보더라도 20 아래에서 일 수 있었잖아요. 뭐 10, 11, 13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지표가 7월 달 중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8월 달 들어서는 이렇게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일봉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봉을 볼까요? 이것은 월봉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시기에 2021년도, 2022년도 지표가 뭐 32단위에 왔다리 갔다리 했죠. 이때는 사실상 미국의 주가가 많이 빠질 때였죠. 뭐 금리도 인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위축되고 그런 시기에 변동성 지수가 높아졌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2021년부터 22년도 높았던 이유인 것은 나와 있고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높아져 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매우 불안해한다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간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 변동성 지수의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변동성 지수 내가 보여드린 이 내용은 3년 평균이에요. 3년. 3년 동안의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38.57, 8월 5일 날의 미국 시장 현재죠.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이 걸쳐서 이때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뭐 28, 뭐 32 사이 굉장히 높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때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시장이 좀 안 좋았던 흐름이었죠. 그런 흐름 보였었죠. 그리고 지금 이 지수가 지금 38.57로 같이 솟은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선은 펜실베니아대 제르미 시걸 교수가 투자 전략가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었다. 현재 미 금리가 3.5 내지 4%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금리 동결은 아쉬운 일이다.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9월에 추가로 0.75%를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경기 침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연준 이혼이면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인 굴스비죠. 굴스비 총재가 이제 어제 이 CNBC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고용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아직 침체가 아니다.
가계 연체율 상승 등 더 확인해야 된다. 경제 성장은 안정적이다. 미 증시 폭락은 엔캐리 청산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이제 굴스비의 주장을 보게 되면 굴스비가 왜 이런 말을 했냐? 미국의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 지표가 나왔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 이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1.4였단 말이죠. 1.4였는데 2분기 때 1분기 1.4였어요. 그런데 2분기 때 2.8로 올라갔어요. 따라서 이 미국의 GDP 성장률 보세요. 1년에 4번 발표되죠. 23년 1분기 때 2.2, 작년에 2.1, 그 다음에 3분기 때 4.9, 4분기 때 3.4, 올해 1분기 때 1.4,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2분기의 GDP가 2.0 아래로 나왔다면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GDP 성장률이 다행히 높게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수의 성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굴스비 총재는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시선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우와 나스닥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돼야 안정이 될 것인가. 먼저 오늘 아침에 마감된 그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아침 마감된 미국 증시가 다우가 38,703, 1033포인트 하락했죠. 2.6 정도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3.43 하락해서 16,200, S&P가 3% 하락해서 5,186 이렇게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아침 마감된 미국 증시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의 그 기본적으로 그 UBS 증권을 보기에는 미국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면 고점 대비 10%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0%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미국 시장의 다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차트는 이제 제가 방금 캡처를 뜬 다우 지수 차트예요. 지금 최고점이 41,300이죠. 41,300이 최고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38,600 정도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10%가 빠지려면 아직도 좀 더 내려와야 되죠.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이 내용 본다고 치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 와 있는데 아마 10%로 와 있는다고 치면은 아마 이 정도 선, 다우가 이 정도 선, 36,800, 37,000 이 언저리 이 정도 선에 와 있어야 아마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하방 경직성, 하락 지지성을 확인한 이후에 이때쯤 돼야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10% 조정의 어떤 저점 흐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되어 있나?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은 18,671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 종가가 지금 이제 그 16,200이죠. 종가가 16,200으로 마감됐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지금 현재 16,200, 고가가 18,600이니까 나스닥은 이미 현재 한 2% 정도 하락을 거치고 있어요. 나스닥은 현재 12% 정도 하락을 했고 다우는 현재 한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온 거죠.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나 빅테크의 시가총액 상승이 과다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스닥도 10%가 어느 정도 조정이 어떤 기대치였다고 한다고 치면은 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제 어떤 흐름을 나와야 안정화될 것인가? 우선은 미국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방향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미국이 조기 금리 인하 방향성이 확인이 돼야 얼른 시장의 안정성이 할 수가 있고요. 8월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으로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확인시켜주고 시가총액이 그 정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죠. 또 하나는 AI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후유증이 해소가 돼야 돼요. 현재 분기 성장률은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연착륙의 기조로 보이고 있어요. 아직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굴수비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가계 연체율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경기 침체냐 둔화냐 뭐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의 약간 시작점 이 정도로 보이는 거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둔화로 보는 거야 봐야 맞는데 시장이 좀 민감하고 과다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 지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 하나의 흐름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뭐 급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마감됐냐면 삼성전자 오늘 1100원 올라서 72,500원에 마감했죠. 그죠? 하지만 볼게요. 그래서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 오늘 7,600원 올라서 16만 3,700원에 마감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보시면 자, 외국인이 오늘 17만 주 팔았죠. 오늘 여기 17만 주 팔고 기관이 30만 주 샀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25만 주 팔고 기관이 696만 주 팔았어요.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없는데 기관이 엄청 많이 팔았죠. 따라서 오늘 매매 거래량이 상당수 한 30%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팔았는데 아직도 외국인인 삼성전자는 3억 5천만 주 갖고 있어요. 22년 8월 16일 기준 약 2년 동안 이렇게 팔아졌겠는데도 아직도 3억 5천만 주 갖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팔았는데도 2,820만 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속 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한 16조 예상을 하죠. 어찌됐든 두 기업이 영업이익 수치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미래 AI 반도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약간의 경기 둔화를 대비해서 이 포트폴리오는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일시에 파는 건 아니고 증시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글로벌 자산주예요. 이미 두 종목은 글로벌에서 글로벌 안정자산으로 평가되는 자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팔지는 않죠. 약간의 비중은 조정할 수 있지만 갑자기 팔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럼 자금 시장 동향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제와는 좀 달랐어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어제는 102달러대까지 갔는데 오늘 103달러대로 올라갔고요. 국채금리도 어제 3.7대였는데 3.86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엔화도 어제 143엔달러였었는데 145엔으로 가 있습니다. 국제 자금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좀 안정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국내에서 기관들과 여기 수급 동향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침에 외국인들이 현물 1200억 사고 선물 9700억 샀죠. 그죠? 그 다음에 풋옵션 28,000계약 팔았죠. 그죠? 이게 아침 9시 40분 정도 기준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마감 시장 지표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시장을 마감했을 때 외국인이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오늘 마감했을 때 봤더니 외국인이 현물을 1900억 팔고 선물도 한 9400억 매수해서 2700억 팔아버렸고 풋옵션도 24,000에서 11만 9천 계약까지 늘려놨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갑자기 팔았단 말이죠. 이 공간에서 개인들이 한 4,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좀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개인들은 좀 물량을 좀 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자원주 그 포스코인터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종가는 48,800원이고 1,700원 상승했고 108만 주 거래됐고 외국인이 45,000주 매도했지만 기관이 5만 주를 계속 순매수했고 연기금이 13,500주를 순매수했어요. 따라서 뭐 연기금은 꾸준하게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 특별하게 의미할 건 없어요. 뭐 지수도 그렇고 이것은 워낙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뭐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그 업황 자체가 좀 길게 봐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대왕권의 테마가 있는데 이것은 11월 말 또는 내년 3월 사이에 1차적으로 이제 국내 대상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 테마권에서 주시하는 투자자가 뉴스를 체크하고 있다. 뭐 그렇게 지표상도 보여줘요. 주봉상도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 이 5만 원 전후에서 강력한 하방 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흐름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5만 원 내에서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 거래량이 증발이 늘어나서 한 500만 주 이상 늘어서 한번 대기 매물을 좀 올려주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만 올려주게 되면 그나마 추세가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 대응 전략을 좀 정리하면 최근에 개인들이 줍줍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후유증이 우려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인 투자가 국장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은 단기로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엔캠 등 이 코스닥의 2차 전지주를 갑자기 매수를 해서 수천억을 좀 매수했단 말이죠. 이렇게 매수한 이유는 얘네들이 이른바 단기 낙폭이 큰 종목에만 관심을 갖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에는 이른바 차익 실현을 계속하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의 차익 매물 추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근다고 빅2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급락하거나 그런다는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글로벌 소비재 식품주가 되겠죠. 또 엔터 대형주, 또 유틸리티 대표주 이런 종목군들 계속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 아마 앞으로 조금씩 관심권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앞으로 시장의 변수는 미국 증시 하방 지지 확보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흐름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가 지수는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치면은 지금의 미국 시장 지수 움직임은 올해 11월과 12월에 불안 심리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들락날락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은 8월, 9월의 지표 확인에 따라서 또 GDP 성장률에 따라서 업종별 강세 종목이 달라지고 주도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시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등락이 있지만 GDP 성장률, 뭐 물가 말고 이른바 국내 총 생산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게 되면 다우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계속 우상향해왔던 공식이 지난 30년 이상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도 그 지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가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